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업은요, 저희 구독자님이시자 같이 공부하시는 별이조아님께서 요청하신 기업입니다. 쌍방울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가지 확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이조아님께서 신청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쌍방울이 왜 한일 불매운동 관련해서 테마로 엮이지? 해당 일은 6월 19일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일어났고, 그런데 그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상승을 했습니다. 쌍방울이 애국 테마주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 기업. 또한 2020년 6월 17일 유상증자의 목적 중에 운영적인 부분이라던가 채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시설 자금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설 자금이 어느 방향에 있고, 그리고 중점은 어디다 줘야 되는지, 요거는 2019년도 기준이고요, 100만원 단위입니다. 가장 많은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길림트라이 방직유한공사고요, 중국 길림성에 있는 곳입니다. 섬의료를 제조하는 곳인데요, 355억 원의 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요, 섬의료 아니면 화장품 도소매하는 곳이나 아웃도어, 봉제, 도소매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쌍방울의 종속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지분율을 100%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이 어반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83.33%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아웃도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작게 되어 있는 거를 확대하니까 글씨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CEO에다가 총괄 부사장 총 10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텍이라던가 쿨루션이라던가 나눠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분할을 했을 텐데, 이 전자공시에서는 그냥 의류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판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파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제가 이걸 스샷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성, 여성, 키즈, 홈웨어 있고요, 쿨루션이라고 해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그리고 란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따끈따끈한 오늘 날짜 기사입니다. 이코노 뉴스 기사에서 발췌를 했고요, 쌍방울 마스크 관련주 50 웰크론 상승 반에 하락했다, 쌍방울 3% 낙폭에 900원선 위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코노 뉴스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추이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상승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거래일인 6월 19일의 경우에는 애국 테마로 상승폭을 키웠지만 2020년 6월 22일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 테마주로서는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최대 주주 광림 50%만 유증받음, 요 기사인데요, 요것도 오늘 날짜인 2020년 6월 22일 더벨 기사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최대 주주 50% 물량만 청약했다, 흥행 변수가 되나? 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림에서 유상증자가 발행된 이후에 50%만 청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50%만 받게 될 시에는 기존의 16.68%에서 13.19%로 이 지분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분율이 3%야 별거 아니게 크게 신경 안 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리자면은요, 유증 목적은 마스크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라고 합니다. 물론 기업의 경영난이나 이런 부분,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유상증자 결정이 났을 때 어떤 목적이 있는지 공시에 다 확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공시를 한번 보니까요, 여기 자금 조달 목적이라는 곳에서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가 129억 정도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에 관련된 부분이 19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 같은 경우가 320억 정도 되었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정 발행가는 할인된 금액인 657억, 그리고 신주 배정일 기준은 2020년 7월 6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증자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유중 떴다 이거 완전 망했어, 무중 떴다 이거 완전 좋은 거야, 무조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중의 목적을 알면은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채무 부분과 운영 자금 부분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찌 보면은 50%가 아니라 7, 80% 정도 되나? 과반수 이상 부분이 경영난 부분에 있어서 메꾸기 위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혹시 모르니까 호재라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제가 봤던 것이 바로 이 시설 자금 부분입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뭘 하려고 하길래 이 시설 자금 부분에다가 이렇게 20%라도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까? 유중을 하는 목적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익산 방역 마스크 공장 설비 구입과 리모델링 그리고 신축 공사 장비로 129억 원 사용을 방침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쌍방울 최대 주주 광림은 남영 비비안, 나노스 원라이트 전자 등 주요 계열사를 직접 거느리고 있는 실질적 그룹 지주 회사입니다. 그리고 광림은 그룹 자금 여력과 장기 운용 계획을 고려하여서 유중 배정분의 약 50% 수준으로 청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광림의 지분율은 16.68%에서 13.19%로 하향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유중의 목적 중에 하나가 마스크 신사업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마스크 신사업이다 라는 것은 쌍방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대놓고 이렇게 공지를 띄웠죠. 미세초 런칭 기념해서 KF94 마스크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뻐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마스크 수주 납품 공시가 떴습니다. 이 마스크 수주 납품 공시는 단위는 1000원 단위고요. 수주 일자가 3월 5일이고요. 납기일이 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주 총 금액은 124억이었습니다. 요거는 MK뉴스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2019년도 10월 21일 기사를 발췌를 했습니다. 쌍방울인 BIC 같은 경우에는 5.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로 모니터의 2018년도 기준입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187억이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수주 공시가 124억이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액의 반 이상의 매출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34%고요. 국내 내수 시장은 66%입니다. 내수 시장이 크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 1분기 수출액은 72억 정도고요. 그리고 국내 내수 시장은 141억 정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애국 테마라고 했는데 그래 한국에서 잘 팔리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해외에 어느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저는 공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요. 중국, 사우디, 쿠웨이트, 가나, 두바이, 미국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2020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매출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우디라는 국가였는데요. 총 6개의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3기 1분기 기준으로 사우디의 매출 비중이 20.28%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분기 대비 13억 5,800만 원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이고요. 언더웨어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언더웨어 기준으로 해서 수출과 내수 이렇게 나누기만 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60억 정도에서 72억 정도로 소폭 상승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내수 부분이었습니다. 내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출보다는 많이 벌었긴 했지만 162억 원에서 141억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마스크 수주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은 2분기는 마스크에 대한 실적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적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웨어의 총합 부분에서는 223억에서 214억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수출 부분은 전분기 대비 12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내수 부분은 21억 정도 감소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8억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